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민낯이 드러나는 법이죠. 이번 장맛비의 폭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에 더 가혹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대피조차 못하고 참변을 당한 어느 일가족의 죽음, 또 어느 50대 여성의 죽음, 이 죽음들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열악한 일상의 주거 환경은 그렇죠 쳐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돕는 시스템은 왜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속상하고 또 생각이 많은, 또 착잡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이 안 되도록 소잃고 외양간을 안 고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현실은 있던 외양간도 없애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뚫려 폭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이 열린 것 같은 대한민국, 그 바닥이 어딘지 추측하기도 두려운 요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도 참 그렇습니다.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그리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악동뮤지션의 콩떡빙수, 이 노래는 참 흥겹고 팥빙수도 생각나는 그런 노래인데, 시작이 또 무거운 주제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욕 나오려고 하는 걸 참으면서 지금 방송을 시작하는데,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뭐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2022년 대한민국에서 비가 와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걸 예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놔두는 거. 서울시에서 원래 수해 대책 예산이 있는데 그걸 다 이번에 세월은 시장이 없애버렸어요.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이 참극이. 그리고 일가족이 참전을 당한 장소에 가서 그냥 뭐 강건도 불경하듯이 그냥 이렇게 지들끼리 얘기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대통령실이 다 배워갖고 무슨 그 카드 뉴스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홍보하고. 이 사람들 보면 소시오패스 같은, 그 감정이입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거기서 살다가 죽은 장소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어제 뭐 비가 많이 왔더라고 뭐 이런 식의 그냥 얘기를 그냥 뭐 이렇게 나누는 이 모습 보면서 소름이 돋죠. 소름이. 도움을 청할 때, 그 재난, 그 자연 재앙 있을 때도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준비해서 깨어 있을 때 뭐 소방서나 이런 데서는 빨리 뛰어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앞에서 그냥 무슨 뭐 시장에서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퇴근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더라. 이게 뭐 그때 퇴근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걸 또 두둔한답시고 막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하고. 참. 근데 지금 이런 정권이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 5월 달에 취임식을 했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3개월 만에 이 정도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런 정부는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 예. 듣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라. 예, 예. 그래서 우리 평화방송 뭐 지금 저기 뭐 이렇게 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예. 이천도 뭐. 괜찮아. 뭐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여기.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회교리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사회교리에서는 예. 가난한 사람들의 우선적인 선택도 있고. 근데 요즘 뭐만 하면 뭐 검찰들이 뭐 하고 뭐 수사하고 뭐 털고 막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이 압수수색 할 게 없어 여기. 뭐 없어. 예. 폭음 찾으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좀 이따 게스트 우리 소개해드리는데 예. 반지하 이번에 아주 반지하에서 사시던 분들이 참변을 당하셨는데 물론 또 뭐 그냥 걸어가다가도 참변 당하고 이번에 뭐 그 밴을 거기에 다 쓸려 들어가서 뭐 실종하고 뭐 죽고 그러는데 영화 기생충에서도 등장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반지하. 영어 사전에도 올라왔다고 그래요. 반지하라는 게. 혹시 스페인에도 네. 반지하가 있어요? 네, 비슷비슷한 거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문 깊어가지고 우리는 피열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가문에서 감으로서 우리는 그 산불이나 이런 화재, 그 재난 위기 겪고 있습니다. 네. 그 반지하에 계시다가 못 빠져나와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반지하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을 없애버리겠다 이딴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다시 반복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빈민을 없애기 위해서 빈민가를 없애겠다. 이런 식의 얘기죠. 다들 이렇게 진짜 기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원인 찾아서 그 해결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 좀 시작부터 마음이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옆에서 무겁게 조용히 앉아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실 초대 손님. 또 우리에게 일본 하면 또 사실 가볍진 않아요. 일본 무거운 그런 존재인데 긴 악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청년 신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인임 자비 복음의종 선교회가 주최한 한일 청년 신자 교류 모임인데 여기 함께하신 우리 한국 대표 청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현섭 사도 요한,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정윤 비비안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뭐 방송 출연 좀 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아 예, 그래요. 가문의 영광인 줄 아세요. 이번에 그 한일 청년 교류 공식 명칭 한일 청년 신자 교류 모임 신자는 아니고 아니에요? 한일 청년 교류 신자 아니어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좀 더 폭넓게. 그렇죠. 왜냐면 한일 청년이면 다 관심이 있으니까 만나고 교류하고 그래서 일부러 열려 있고 신자 아닌 친구들 올 때 아주 좋은 경험해서 나중에 신자 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예. 그리고 두 분이 함께 계신데 뭐, 남매인 것 같지는 않고, 예. 뭐 서로 어떻게 뭐 아는 사이세요? 저희는 이번에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이번에 프로그램 하면서. 네. 네. 그 전에 몰랐다가.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예. 그래요. 한인임 자비 복음의종 선교회 우리 메셀 우리 선교사님 계신 데인데 여기서 주최한 이제 이 모임에 참석하셨으니까 여기 두 분도 한인임 자비 복음의종 선교회 좀 아세요? 같이 다녀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옆에서 보기에 느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사전적인 의미와 옆에서 봤던 것에 대한 스스로 느낀 부분들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는 이제 아르헨티나에 본원을 두고 계시고 또 여러 국가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아시아에는 이제 한국, 일본, 필리핀에 이렇게 선교회를 두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선교사님분들이 한님 자비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전적인 설명이고요. 저희 한국에는 총 5분의 선교사님들께서 생활하고 계신데 이제 4분이 외국분이시고 1분이 이제 한국분이신데 정말 멋진 이제 아줌마들이 모여서 계시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한 신부님께서 같이 미사를 드리시면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구멍가게 같다고 뭔가 정겹고 작지만 정겹고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여기에 시끌벅적함을 곁들여서 이제 살짝 저는 구멍가게보다는 전통시장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느낀 부분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도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네요. 나는 아줌마다 제 정체성 찾았네요. 지금 예,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아줌마예요. 좋아요. 아줌마 같은 포근함. 네, 가게 아줌마. 좋아요. 자비의 가게 아줌마. 그런 뜻이죠. 노처녀. 소녀 맞아요. 네. 이거 뭐 저기 이렇게 소개하라고 미리 알려준 거 아니? 아니요. 느낌 바로 아줌마는 조금 실수였는 것 싶긴 하지만 예. 아니 뭐 우리나라의 아줌마는 폭넓은 뜻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모가 꼭 뭐 어디 가나 또 맞죠. 우리 활동하는 청년들의 엄마의 도래예요. 우리는. 그렇죠. 네, 원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청년들이랑 했었을 때 조금 그 누나 언니 도래였는데 왜냐면 제가 30대였으니까. 지금은 이모. 네, 지금은 이모. 네. 아줌마보다 이모가 낫네. 그리고 뭐 천선이랑 활동하게 되면 그 엄마들보다 우리도 더 나이 많아요. 깜짝 놀랄 때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나중에 할머니 또래. 끝까지 가야죠. 그래. 자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 특별 게스트께 드리는 특별한 기회, 방송 참여 안내 이거 서로 반반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방송 내용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특이하네. 하나 보내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오늘 세이 예수는 한일 청년 교류 모임에 함께하신 두 분 김현섭 사도 요한 형제님과 김정현 비비아나 자매님 함께하십니다. 누가 딱 봐도 누나? 네. 네, 누나 동생. 그래도 되게 어려 보이는데 군대도 갔다 오시고.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한 분은 직장인이시고 한 분은 대학생.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알아봤은 게 아니고 아까 미리 방송 전에 물어봤습니다. 정식 행사 이름이 한일 청년 교류 모임인데 이거 언제 있었던 겁니까? 네, 저희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3일에서 4일은 이제 서울에서 서대문 형무소와 또 명동 성당을 다녀왔고 5일에서 7일까지는 이제 대전 탐방과 이제 홈스테이 그리고 대철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한 13명, 그리고 일본 친구들은 1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이제 저희 한국 친구들은 또 모두 카톨릭 신자였고, 일본 친구들 중에는 이제 비신자인 친구가 1명 있었습니다. 한일 청년 교류 모임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18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천과 대전에서 진행이 되었고, 19년도에는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와 시모노세키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었고, 이제 21년에는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드디어 3년 만에 대면으로 한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일본 친구들 대부분이 신자였는데요. 일본 친구들 중에 사실 비신자인 친구들이 더 많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좀 있었고요. 한국 친구들은 또 모두가 카톨릭 신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제 한국 친구는 한 10명, 일본 친구 10명 이렇게 해서 총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한일 관계가 아주 안 좋은데 그 일본 친구들도 그 상황 알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번 한일교류도 지냈지만 지난 일들을 잊을 수는 없고 광복 이후에도 이제 70여 년이 지났죠. 이런 시간 속에서도 지금까지 서로 간의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아서 큰 발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주변 또래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일본에 관해서 꼭 막 좋은 이야기만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번 한일교류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전까지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행히도 프로그램에 신청해줬던 우리 이번 일본 친구들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었기 때문에 친교를 잘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그 한국과 관련된 역사에 관하여 다루지 않은 사실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이것에 관해 이제 일본 친구들이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노력을 기하지 않는다면은 모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막연하게 이제 뭐 한국의 드라마 K-팝 아니면 뭐 일본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그런 문화적인 부분은 서로 알아도 이제 일본 친구들이 스스로 어둡다고 하면 어두울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역사에 이런 어두운 역사에 관심을 두기라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활동에 참가했던 한국인 친구들 그리고 일본인 친구들 준비해주신 선교사님 스태프분들께 모두 한번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역사를 알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네네. 지들 역사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자기들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되는데 내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은 역사 공부 안 시킨다고 내 들었는데. 이렇게 자기 비전으로 자기 입장으로 공부한다고 해요. 이게 공부하긴 한데 일본에 한국에 가서 발전을 시켰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입장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대로 사실은 아닌데 그냥 자기 입장으로 해서 이번에 여기 와서 안으로 공부하니까 한국 입장을 이게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왜곡된 역사들을 그쵸.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왜냐면 봐야거든요. 예수님도 와서 보시오, 와서 보라고 하잖아요. 예,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고, 한일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또 그런 거 느끼지 못했던 것들 느끼게 되고, 볼 수 없었던 걸 보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어떤 모임을 지금 이번에 2018년부터 계속 매년 해오시는 거죠? 2018년 왜 그러냐면은 2017년까지는 그 주교회의 쪽에서 물론 주교님들끼리 그 회의도 하고 워크숍이 있긴 있는데 청년들 주교회의 주최하는 청년들 모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2017년은 이게 마무리된 거죠. 하지만 그 마지막 그 행사 때 선교사들하고 우리 청년들 가게 되면서 너무 아쉽다고 이 활동이 끝나면 어떻게냐고 그래서 뭐 주교회의 쪽에서 뭐 할 수가 없어서 진행 그냥 중단되었는데 2018년부터 그냥 우리 그냥 자비의 전 조그맣게라도 주체로서는 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알기라는 예수회 쪽에서도 다 비슷비슷한 활동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나 중단되었지만 2개 정도 생겨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이 활동 많이 청년들 하고 싶고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교류 모임 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는 이제 첫날 다 같이 모여서 또 각자 자기소개하고 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둘째 날에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와 명동 성당에 다녀왔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영성센터에서 미사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서 셋째 날엔 이제 조를 정해서 조별로 대전 탐방을 했는데 미술관이나 뭐 중앙시장 그리고 성심당 등 대전에서 좀 유명한 곳들을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대전 탐방 후 이제 저녁엔 일본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 집으로 이제 홈스테이를 갔고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대철회관에 모여서 달달한 운동회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름이 달달한 운동회인 이유는 저희 상품이 모두 사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달한 운동회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저는 이제 또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았는데 일본 친구들의 고민과 또 신앙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보이는 라디오 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초대해서 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끝난 후에는 이제 전통 공연도 받고 저희는 이제 빠질 수 없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또 첫날 뽑은 마니또를 공개하면서 마지막 밤을 보냈고요. 이제 마지막 날 파견 미사를 통해 좀 각자의 나눔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행히도 또 친구들의 출국 일정이 늦어져서 저희는 이제 선교사님 댁에 모두 모여서 롤링페이퍼 하면서 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도 먹고 또 마침 선교사님 댁에 한복이 있었는데 일본 친구들이 한복도 입어보고 또 이제 사진도 찍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친해졌겠네요. 네. 그죠? 서로 이렇게 청년들끼리 우정도 쌓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친해지는 거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주요 요직의 정부 관료도 그렇고 주요 요직의 친일파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일본 극우와 친한 그런 친일파. 우리 한일 청년들처럼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친해야 되는데 극우적 로 친한. 우리나라도 극우도 아니었다. 왜냐면 극우는 자기 나라의 이익만 막 위하고 다른 나라는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런 게 극우인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그러고 일본 극우를 위하는 이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본도 잠땡 일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일본도 예수님 닮은 일본 좋은 일본이잖아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친일파는 제대로 그 아는 일본도 아니라 우리에게는 되게 안 좋은 일본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본과 한국이 서로 친해진다라고 하는 거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친일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태극기 부대 때문에 태극기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처럼 친일파의 그것 때문에 일본과 친하다는 말 자체가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함, 일본과 좋게 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일 청년 교류 모임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친하다고 하는 것의 새로운 모습들인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도 일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분노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두 분 활동하면서 그 분노나 아니면 다른 참가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말 중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 이제 지도상으로는 가깝고 또 문화상으로도 뭐 저희 가끔 당구 칠 때도 막 다이라고 하고 일본 말들 엄청 많잖아요. 일상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뭐. 그런 영향들도 적지 않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 활동간에 실제로 일본 친구들이랑 밥도 같이 먹어보고 대화도 같이 해보고 이제 미사도 같이 드려봤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제 언어가 다를 뿐이지 확실히 나이가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여러 가지를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선입견 없이 마주하기 힘든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역사에 대한 이제 교육이 달라서 서로 교육이 달라서 인식이 달라지기 마련이고 또 그거로 인해서 상식이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함께한 일본인 친구들이 모두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 또 이제 형무소도 같이 갔다 오면서 이제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도 진심을 느끼고 진심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앞으로의 평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주님 안에서 만나서 이룰 수 있는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에서 이제 먼 나라라는 말에 이제 거리감이 조금은 이번 활동을 통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민간 교류, 네. 우리들 안에서 정말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 사실 그걸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차원에서 그런 걸 잘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되길 바라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죠. 네. 우리들이 하는 거죠. 우리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이해하고 알게 되고 또 그 안에도 용서하고 또 용서 청하고 이런 이 노력들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런 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작은 걸 수 있지만 원래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작지만 그것이 모여서 우리가 혁명을 이루잖아요. 거대한 횃불 그 이상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작은 서로 간의 교류들이 모여서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더 퍼져나가고 하면 언젠가는 또 어떤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지 않을까 그러기를 바라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좀 오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성가 소개하고 싶은데 Made for a Mission이라는 성가는 그 자비의종 선교회 뭐라고? 성가 이름이 뭐예요? Made for a Mission? 네. Made for a Mission? Made for a Mission. Made for the Mission? Made for a Made for Mission. a Mission. 그 작사 작곡에서 한인 자비 복음의총 선교회에서 했고요. 우리 에스텔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모니카 선교사는 가사를 쓰고 저는 작곡하고 박하양 에우세비아 참여님 그 편집해서 노래 부르는 건데 이거 2019년 한일 교류 주제곡이었어요. 이 노래는 그 후렴 부분에서 한국어 일본어 그 동시에 부를 수가 있는 노래라서 그래서 같이 루카 4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알리고 해방을 드리고 기쁜 소식 그런 가사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참가자들 많이 불렀던 노래라서 박하연 에우세비아도 청년인가요? 젊은 아줌마죠. 네. 듣고 계시면 인사 보내도 됩니다. 생활송화 가수인데 젊은 아줌마. 네. 그러면 들으시겠습니다. 노래 우리 한인 복음 자비의종에서 만드신 Made for a Mission. 노래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문자도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여기 3062님이 김현석 사도유한 목소리가 너무 치명적이네요.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번 승승이 여러분님이 오빠 멋져요. 김현석 사도유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꼭 참여하고 싶네요.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는데 내년 아마 일본에 가서 할 건데 여기 문제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요? 네, 27. 27? 만으로. 그래서 27? 참여하고 싶으면 내년 6월 7월부터 아마 홍보 나올 텐데 그때는 참 신청하셔도 되고 이그날님도 참석하고 싶다고 하면 같은 이야기. 나이 어떠신지 몰라서 이그날님은 나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그날님은 나이 많으시면 그 홈스테이 그 내후년 한국에 돌아올 때 홈스테이 가족으로 신청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승승이 여러분님은 나이가 우리 저기 김현섭 사도요한 형제님한테 오빠 멋져요. 근데 요즘 다 오빠라 하거든요. 오빠면 되게 젊으실 텐데. 아니요. 아줌마들도 나오나 오빠니 뭐 오빠라고 해야 다. 그냥 홈스테이 가족 신청하시는 걸로. 그래요. 그리고 곡은 너무 좋으시면 뭐 멜론이나 이런 데서는 사주실 수 있으니까 성교회 거기도 있어요 멜론에? 그렇죠. 그래서 후원도 되고
비싸지도 그래. 않고 많이 사주시고 그래요? 많이 공유도 하시고 네. 후원할 수 있게. 네. 0804님은 한일 청년 교류에 참여한 청년입니다. 오. 오, 4박 5일 동안 너무 행복했어서 여운이 엄청나네요. 일상에 다시 복귀하는 게 힘들 만큼 정말 찬란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와우. 매년 이맘때쯤 여름이 다가오면 이날의 추억들을 회상하며 힘든 일이 있어 다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주님의 은총 덕분이겠죠.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도 심장이 가십니까? 네. 그래요? 네. 음. 저희 김지연 리디아라고 아. 네, 예쁜 친구가 있었는데 네. 네. 뒤에가 0804인 거 보니까 그 친구가 그때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요? 왠지 다 그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고 그냥 막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끼리 하는 거죠 프로그램. 네. 우리 여왕벌님은 청년들만 참석이 가능해서 아쉬워요. 아줌마들 교류도 만들어주세요. 아줌마는 일단 홈스테이 가족 많이 필요하니까 홈스테이 그래요? 가족도 되고 홈스테이. 그리고 뭐 밥이나 이렇게 뒷받침도 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보이는 라디오 다 열려 있어서 보이는 라디오 되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이예수 한일 청년 교류 모임에 함께하신 두 분 김현섭 사도요한 형제님과 김정현 비비안나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정 첫날부터 서대문 형무소에 가셨다는데 뭐 그때 갈 때 우리 일본 청년들도 거기가 어딘지 뭐 미리 알고 간 거예요, 어떻게? 네, 일본 친구들은 사전 모임 때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고요. 또 당일에는 이제 신은주 크리스티나 선교사님께서 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일본 친구들의 경우에는 학교 역사 시간에 이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아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조차 처음 듣는 친구들이 꽤 있었고요. 네. 친구들은 마지막 날까지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보았던 것이 이 내면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몇 명 있었습니다. 네. 대학에서 평화학 강의를 들은 친구는 이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게 또 처음이었고 또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설명을 이제 들을 때 모두가 또 진지하게 집중해서 잘 들었고요.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또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몰랐다가 그걸 보니까 당연히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 그런 충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당연히 이제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실체를 봤을 때 그 충격 그것이 또 사실 병아리가 알을 깨치고 나오는 그런 충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 알게 되는 건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 이런 교류를 통해서 뭐 우리도 또 뭐 일본에도 더 알아야겠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런 역사적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요. 피해자 중심으로 안 돌아가고 용서도 마치 용서해야 할 의무처럼 얘기해요. 용서는 권리예요, 권리. 용서는 권리인데 용서해라 이렇게 해요. 예, 의무인 것처럼. 이게 다 누구 중심이냐? 가해자 중심이죠. 피해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요. 실제로 보면 무슨 사건 할 때 다 피해자 이름 붙여요. 그리고 이번에 네. 그 청년들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은 전쟁 중에 다 가해자예요. 사실은 가해자도 일본인 가해자도 사실 자기의 잘못한 것에 가해자죠. 왜냐하면 구분 자체도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자기의 지역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한국 사람이다, 가해자는 일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 전쟁에서는 일본도 나가사키 폭탄도 내렸고 거의 피해 받은 것도 많고 그리고 위안부 이렇게 피해 주셨던 그 일본인조차도 그 사람도 가해자예요, 사실은. 그 악에 대한 가해자죠. 그리고 그 양심, 우리는 양심이잖아요. 좋은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인데 그 양심도 깨져서 나쁜 행동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하느님 계획 안에서 물론 피해 받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었지만 죄를 하는 사람조차도 피해자를 봤을 때 오히려 더 용서하기도 쉽고 그 일본인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사실은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쁜 행동한 거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은 벗어나서 사랑을 어떻게 보면 깨진 거죠. 그 일본인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도 언젠가 그 전이나 그 후나 하느님의 계획은 벗어나면 잘못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도 뭐 베트남 갔을 때 했던 여러 가지 나쁜 행동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국인이어서도 다 성인이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봤을 때 더 용서하기. 그러니까 그게 쉽다. 용서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해자의 감수성으로 용서를 바라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이제 가해자도 스스로에게 피해를 비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도 그러니까 이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렇지.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세상 자체가 우리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은 가해자 역할을 해요. 또 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위치에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용서라고 하는 게 복음이 돼야 되는데 용서가 또 하나의 폭력이 돼요. 너 용서해라 이렇게 해요. 너 왜 용서 안 해? 라고. 용서는 권리라니까. 그리고 사죄라고 하는 것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죄는 피해자가 받아줘야 사죄가 되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사죄가 안 돼요. 그건. 근데 사죄도 강요해요. 내가 사죄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죄는. 그래서 예수님 복음 말씀에서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이전에 뭐가 전제가 되냐면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 청하라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 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는 용서를 청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 바탕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용서를 의무인 것처럼 이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만연해 있다. 지금 이제 한일 관계를 얘기하니까 이제 이 일본이 가해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고 우리가 피해자 위치에 서 있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베트남의 관계를 얘기하면 또 우리는 가해자 위치에 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화해와 또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면적인 성찰이 필요하죠. 예. 그게 뭐냐면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고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힘있는 사람의 감수성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들이 재판을 해도 그렇고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 입장에서 재판을 해버리고 신문에서도 무슨 사건 할 때 피해자 이름을 붙여요. 가해자 이름 붙이는 경우가 없어요. 맞아요. 예. 이런 시스템, 이런 인식, 이런 사고방식들이 문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청년 교류를 하면서 이제 뭔가를 보고 느낄 때 아까도 송 대사님이 또 중요한 지적을 했지만 사실 가해자라고 하는 게 완전 가해자가 스스로에게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스스로도 내가 나에게 가해를 하고 내가 나로부터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넓게 보고 깊이 아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에 굉장히 중요한 이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비의종 선교회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선교회가 한국에만 있으면 요거 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으니까 요 역할을 잘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에어컨 제가 좀 예민해갖고 지금 컸어요. 예. 그 홈스테이도 큰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홈스테이도 뭐 현섭집하고 비변나집도 했으니까 홈스테이 체험 어땠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홈스테이라는 게 이제 일본인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 집을 열어줌으로써 이제 한국 가정의 문화도 이제 야 우리는 뭐 이런 거 먹는다 아빠랑 뭐 엄마랑 뭐 이런 식으로 막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동시에 일본인 친구들의 문화도 저희가 오히려 이제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참 뜻깊은 경험을 했었던 게 이제 8월 5일 밤에 묵어서 이제 8월 6일 날 출발하는 그런 하루 정도의 홈스테이가 있었는데 2명의 일본인 친구가 저희 집에서 이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지메라는 친구가 히로시마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마침 8월 6일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라고 저는 잘 몰랐었는데 하지메가 용기 있게 말을 알려줘서 그리고 당시 이제 이 히로시마에서 자란 이 친구가 말하기로는 매일 막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인 친구들이 히로시마에 다 학교에 모여서 그날 이제 아침에 모여서 폭탄이 떨어진 시간에 1분간 묵념도 하고 방송도 시청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저희도 그때 이제 아침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모여서 성가족상 앞에서 잠시 묵념과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친구가 말해주지 않았었더라면은 저도 그렇고 이제 가족분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냈을 날이었겠지만 친구가 용기 있게 말해준 덕분에 저도 그런 뜻깊은 시간, 일본의 아픔도 어느 정도 아예 몰랐다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시 15분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대요.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 도구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일본 친구들도 꽤 깨어있는 친구들도 많고 평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도 많아요. 청년들 중에. 예. 그래서 이런 교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어떤 만남과 교류. 그렇죠. 예. 이제 시간 관계상 뭐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4박 5일 함께한 이제 소감. 네.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2019년도에 일본에서 한일 청년 교류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또 참가자였고 올해는 제가 한국에서 스텝으로서 프로그램을 또 함께 준비했어요. 한 참가자일 때랑 스텝일 때랑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친구들이었어요. 준비할 땐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잘 참여해주고 좋아해줘서 저도 더없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느꼈던 건 과거 일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피와 노력을 제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일본을 비난하기 바빴는데 정작 저는 아픈 사람들의 상처는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각이 좀 많아졌었는데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처를 먼저 바라볼 줄 알고 보듬어 주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나눔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평화를 위해 프로그램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평화가 오지 않는지요. 저는 한 번의 독립운동으로 광복이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광복을 이루어냈듯이 저희의 이러한 무수한 노력이 또 계속된다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희망이겠죠. 또 우리 예. 연섭. 네. 네. 옆에서 누나가 너무 잘 말해줘가지고 제가 할 말이 막 크게 없는데 일단 저는 스텝이 아니라 그냥 참가자로서 정말 원 없이 놀았던 것 같고 친구들과도 재밌는 친교의 시간 갖고 참가 전에 가졌던 제 걱정들이 많이 없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날의 역사들이 있고 잘못들을 잊고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겠지만 그 이전에 서로 간에 이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확인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이번 프로그램간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져요. 막 우상 숭배하고 막 하면서 다시 막 에집트로 돌아가자고 막 아주 난리 피고 막 등등 해서 이제 불뱀을 보내죠. 하나님이. 그래서 물려 죽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살려주는 방식이 뭐냐면 그 끔찍한 불뱀을 닮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꽂아서 보라고 그래요. 그 구리뱀을 보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끔찍스러운 기억은 이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보기 싫은데 오히려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라고 그래요.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려고 그래 자꾸. 보면 기억나니까. 근데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월호도 그렇고 4.16, 뭐 우리가 뭐 6.25도 그렇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왜 자꾸 기억시키는가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정말 아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피하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예, 회피하지 말고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한일 교류 모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아픔을 서로 보고 있어요. 서로 감추고 싶은 거지만 서로 보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 그게 광야에서 구리뱀을 봤던 그 노력인 거죠.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고통스럽다고 피하면 안 되고. 예.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는 산초였잖아요. 예. 그 산초 보여주고 평화를 빕니다. 사실은 이번에 주제는 평화를 빕니다. 너희와 함께 평화를 빕니다. 그 주제였는데 아마 그 만들었던 스태프하고 선교사들이 그 이 산초를 바라봤을 때 만나는 그 태도가 반당 아니라 비판 아니라 미움이나 이렇게 거리감 그거 아니라 그 산초를 바라봤을 때 솟아오르는 사랑, 자비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참가자들 그 울타리 안에서 활동 울타리 안에서 일본 친구들은 미안하다고 할 때 아니면 충격 먹었을 때 울 때 한국 참가자들은 안아주고 반대로 우리는 히로시마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일본 친구들 안아주고 가운데 예수님도 계시니까 그 산초가 바라봤을 때도 우리가 그 되게 안전함을 있어야 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커다란 사랑 있어야지 우리는 그 산초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끝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일 청년 교류 모임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외에 또 이게 지금 뭐 사실 장마도 있고 폭염도 있어서 뭐 휴가 즐기기도 참 애매한 시기인데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이 네. 이외에? 예. 저희 둘이 이제 또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난 6월에 늘짝이라는 제주도 프로그램을 하고 왔어요. 이제 늘짝은 느른한 태도로 느리게 쉬엄쉬엄 행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제주 방언인데요. 저는 이번 늘짝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김대건 신부님 하면 우리나라 첫 사제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요. 신부님께서 서해 바다로 귀국하는 길에 풍랑을 만나 표착했던 곳이 차기도인 줄도 몰랐고 옥중 서간도 이번에 처음 읽어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미사도 빠짐없이 나갔고 성당 활동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구나라고 좀 많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도보순례를 하면서 이 땅의 천주교인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 중에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내 갈 길 있으니 고개를 들어 용감하게 외치리 내가 이 땅의 천주교인이라네가 있었어요.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저의 갈 길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갈 길은 이 선교회 안에서 SMY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프로그램 스텝으로 활동할 땐 친구들과 하느님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저도 하느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거기서 뭐 미사도 뭐 보너셨을 거고. 네. 예. 네. 그래요. 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그러려면 아마 2박 3일 또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또 내년도에 또 일본에 가서 한일 교류 모임 한다니까 또 홈스테이도 다음번에 또 뭐 내후년에도 있을 수 있고. 네.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교회와 청년들에게 많은 격려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이에서 한일 청년 신자 교류 모임 함께 하신 두 분 김현섭 사도 요한 형제님과 김정현 비비아나 자매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기술 김현섭,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 그리고 에스텔 선교사였습니다. 다음 주 다음에 또 뵙도록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바이바이.